어머니의 마지막 발걸음이 머문 이 길 위에 서기까지 1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사고 당한 장소가 여기입니다. 정말 소름이 끼치고 저는 아직까지도 그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거기 추돌해가지고 넘어지는 모습이 그냥 밤마다 꿈에서 나타나요. 아이고. 사고가 발생한 곳은 한 아파트 주차장. 지팡이를 짚은 분이 제보자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진입한 트럭과 부딪히고 맙니다. 미처 피할 새도 없이 당한 불의의 사고. 차가운 도로 위 홀로 쓰러져 있는 어머니 곁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어머니의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처음에 도착했을 때 의식이 좀 혼미한 상태, 환자 상태가 너무 위중해서 그러니까 연세도 있으신 데다가 출혈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증 외상 환자에 준해서 응급처치했죠. CCTV에 담긴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무너져 내린다는 제보자.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든 건 사고가 난 지 5시간이 지나서야 어머니의 사고 소식을 접했다는 것. 전화를 계속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 느낌이 좀 이상해가지고 누나가 이제 집에 왔었어요. 근데 왔는데 집에도 안 계시고 아무 때도 안 계시더라고요. 경찰에 신고를 했죠, 제가. 7시 다 돼서 이제 경찰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혹시 그 신암 이상의 교통사고자가 있는데 혹시 이분 맞냐고. 당시 어머니는 휴대전화나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가족에게 바로 연락이 닿질 않은 건데요. 한참이 지나 겨우 마주한 어머니의 모습은 사고 당시의 참상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병원에 처음 갔을 때 어머니가 거의 뭐 사람의 몰골이 아니죠. 뭐 피투성이에 의식 자체도 없으신 상태고 팔에 붕대를 감았는데 피가 계속 배어 나오는데 의사 말로는 이제 뇌압이 너무 출혈이 심해서 돌아가실 가능성이 더 많다. 뭐 응급실에 그 뭐 사경을 헤매면서 5시간 가까이 혼자 계셨어요. 그냥 눈물밖에 안 나죠. 여러 차례 수술 끝에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상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올해 초 뇌병변으로 인한 사지 마비 판정을 받았는데요. 좀 몸이 불편하셔도 뭐 밥에 드시고 빨래하고 생활하는 데는 전혀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작년 3월까지만 해도 아버님하고 저 산에도 가고 산책도 하시고 그러니까 정말 제가 더 억울하고 더 황망한 거죠 지금. 금쪽 같은 3남매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어머니. 토끼 같은 손주들을 보며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정정하시고.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죠. 어머니가 없는 집안에는 서늘한 기운만 맴돕니다. 집안에 사람이 살지를 않으니까 이런 먼지만 구석하게 다 쌓여 있고 어머니가 여기서 뭐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줬는데 생각이 나네요. 냄비 쓰신다고 해서 새 냄비까지 사놨는데 지금 뭐 포장도 못 듣고. 그런데 제보자는 수천 번 CCTV를 돌려봐도 도무지 이해되질 않는 장면이 있답니다. 어머니와의 충돌 직후 운전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다른 곳으로 이동해버린 건데요. 여기 쓰러져 계시는데 그 사람은 차를 빼가지고 이리로 가는 거죠. 사고 지점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는 사고 차량 운전자. 하차한 후에도 어머니를 살펴보러 가는 것이 아닌 사이드미러를 확인합니다. 느린 걸음으로 이동하는 운전자에게 한 시민이 사고 소식을 알리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그제야 어머니에게로 향하는 운전자는 본인이 사고를 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던 걸까요? 아, 사장님, 그거 뭔가 받치는 것 같으면 사람이 바로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받치든지 그거는 제가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제가 알았으면은 왜 그 사람을 죽으려고 내 작정한 것도 아니고 왜 그걸 지나가겠어요. 하지만 CCTV에서 보이는 운전자의 행동에는 분명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머리와 충돌하면서 사이드미러가 접혔을 텐데 운전자라면 그 사실을 모를 수가 없겠죠. 충돌 직후 5초가량 멈춰선 후 50여 미터를 이동해 주차한 후에도 가장 먼저 사이드미러를 확인합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들어오는 입구에 요철이 있었어요. 그 뒤로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그래 왔는 거예요. 운전자의 말에 따르면
주차장 입구에 있는 과속 방지턱을 밟고 차체에 충격을 느껴 멈춰섰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그대로 출발했다는 건데요. 이거는 방지턱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이게 높지가 과연 사이드미러가 접힐 만큼의 충격이었을까요? 1cm 정도 차이 나는 높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여기 지나가도 충격이 없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생업도 포기한 채 어머니의 병간호를 전담하는 아버지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아이고 나도 막 운전수가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뒤에서 사람을 받아가지고 자파티나 안 없고 운전수 사람은 운전수는 뭐 보험료나다고 책임도 없는 것처럼 그래. 그게 무슨 놈 대한민국 법인 그따위 법이 되는 아버지의 말대로 운전자에게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걸까요? 도로교통법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도로여야 되고 운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운전을 전제로 한 10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운전자에 대해 처벌할 수 없는 건 사고 장소가 주차장이기 때문인데요. 사유지에 해당하는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돼 사고가 나도 대부분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뺑소니를 할 경우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에 의하면 이번 사고는 중상해 건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사지마비 진단이 사고가 났던 작년이 아닌 올 초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데요. 2020년 8월 25일 날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도로교통법상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사고명은 뭐냐? 과실치사다. 치상이다. 가해자는 실수했다. 그 한마디면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머니는 물론 가족들까지 지쳐버린 상황.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제보자와 가족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과 보행자가 같이 다니는 도로가 분명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주차장이죠. 자, 그래서일까요? 일반 도로를 달릴 때는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더라도 주차장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전 사각지대가 돼버린 주차장, 이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걸까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아찔한 사고를 당했다는 제보자. 지금 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도 교차로 지나칠 때 한 3, 4km? 완전 서행해서 가요. 왜냐면 어디서 차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고 또 옆에 만약에 차가 있다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요. 출근을 하기 위해 주차장을 빠져나가던 길. 그런데 갑자기 질주해온 차량과 충돌하고 맙니다. 추돌항 선수가 여기예요. 여기 십자 여기가 이제 하얀색 택시가 정차가 돼 있었고 요 좁은 틈 사이로 4, 50km로 직진을 한 거야, 이 교차로를.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게. 상대 차량은 약 60여 미터를 과속했다는데요. 가장 안전해야 할 내 집 앞 주차장에서 사고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출근하는 길인데 일이 늦어져가지고 이제 급해가지고 이제 과속을 했다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험사가 또 같은 보험사예요. 누가 뚜렷하게 뒤에서 추돌하지 않은 이상 5대5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억울하셔도 그렇게 해서 참아야 된다. 지하주차장에서 10km 이내인데 4, 50km면 4, 5배를 위반한 건데 그 차를 누가 피할 수 있어요?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전방주시 태만과 더불어 교차로에서는 직진 차량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좌회전을 했던 제보자에게 50%의 과실이 매겨졌다는데요. 억울한 마음에 경찰서를 찾았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답니다. 아예 그냥 거의 남일처럼 되게 귀찮아하더라고요. 주차장 사고는 뭐 우리랑 무관하니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식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사유지인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경찰이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고 당사자가 스스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도로 외 구역으로 불리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차장.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물이라도 마련돼야 하지만 제대로 된 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차장 관련된 거는 뭐만 있냐면은 주차장 구획에 대한 것만 있어요. 폭을 몇 미터, 길이를 몇 미터 이상으로 해라.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런 데서 대단지가 돼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고가 났던 주차장의 경우 약 1,300여 세대가 거주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수많은 차량이 오가는 만큼 사고의 위험이 커서 안전시설물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이런 반사경은 서로 보이지 않는 곳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반사경이 있어야 될 곳이 여기 있는 그 코너에 지금 막힌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요. 주차장 내 구조물에 가려 차량을 발견하기 힘든 사각지대에 반사경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속 방지턱과 속도 제한 표지를 설치하면 한 건의 사고라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주차장 내에서도 사고 다발 구역으로 꼽히는 진출입로 역시 보다 효과적인 안전시설물 설치가 필요합니다. 두 아이와 함께 어머니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는 제보자. 서행하며 지하로 내려가던 그때 윙윙윙 밑에서는 울리잖아요. 당연히 위에서도 들리거든요. 근데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차량이 있는지 몰랐대요. 근데 저는 그걸 봤거든요. 그 반사경으로. 그럼 그 차량도 제가 보이지 않았을까요? 제보자가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고 있다는 걸 인지할 수 있었던 건 경고음 소리와 커브 구간에 설치된 반사경 덕분이었는데요. 주차장에 설치된 안전시설물 덕에 감속을 하긴 했지만 사고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좁은 커브 구간에서는 양쪽 운전자 모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 차량 그 보험사에서 5대5를 얘기했다. 그래서 상대방 그 보험사랑 분쟁 심의위원회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한 3, 4개월 더 걸리니 기다려라 이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사고 수습 과정에서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도로외 구역 주차장. 전문가는 사고를 막을 또 하나의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좌커브로 해서 좌곡선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차 같은 경우에는 내린 차 때문에 안쪽으로 중앙 쪽으로 더 밀려 들어오는 그런 경향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미 이제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도로 벽면에 보면 벽면에 연석을 설치해 놨는데 이거를 제거해버리고 거기는 그냥 띠로만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한 중앙선에 표지병을 설치하면 운전자들이 차선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주차장에서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분들의 안전의식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비롯해 보행자들이 지나갈 수 있는 만큼 주차장에서의 서행은 필수고요. 전조등을 켜서 상대 차량에게 내 차의 존재를 알리는 한편 좁은 커브 구간에 진입할 때는 감속과 방어 운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주차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또 다른 갈등, 바로 내 차를 긁고 도망가는 물피도주인데요. 멀쩡히 주차해둔 차량이 난데없는 봉변을 당했다는 제보자. 주차를 해놓고 집에 올라갔다가 다시 오전에 이제 일을 보려고 나왔는데 차를 타려고 보니까 차에 상처가 좀 기스가 좀 나 있더라고요. 페인트가 파여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제보자의 차량 뒤로 지나가는 이 차량을 주목해 주십시오. 뒷문을 열고 주행을 하더니 이내 충돌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제보자 차량을 지나간 후에는 문이 닫혀 있는 모습이죠. 차량은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는가 싶더니 멈춰서는데요. 그리고는 운전자와 대화를 하던 남성이 제보자 차량 쪽으로 다가옵니다. 충돌했던 부위를 보는 듯 차량 후미를 유심히 살펴보다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모습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연락이 닿으면 나는 어떻게 태도를 해야 될지 막 고민을 많이 했었죠. 아무래도 같은 입주민이니까 처음에는 그냥 미안하다 말 한마디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기수가 났어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러고 모르쇠로 일관을 하더라고요. 계속 자기 몰랐다고. 블랙박스를 여러 번 돌려보며 사고를 낸 사람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임을 알게 됐다는 제보자.
그런데 차량을 수리한 지 3일 만에 또 한 번 어이없는 일을 겪었답니다. 수리를 하고 차를 찾아와서 그날 똑같은 자리에도 대놨는데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곳에 그 파란색 포토 차량이 있었거든요. 그 차가 저녁에 나가면서 이게 긁고 이제 반대쪽을 긁어버린 거죠. 야심한 밤 제보자의 차량을 스쳐 지나가는 차량 한 대. 두 번째 사고를 낸 사람 역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뭐 명함 같은 거 꽂혀 있거나 아니면 포스테이지나 있거나 이제 봤는데 전혀 없었죠. 앞유리나 옆유리 그런 전혀 없었던 거죠. 네, 그리고 경비실에도 물어봤어요. 혹시 뭐 보신 적 있냐? 모른다고 하시죠. 뭐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만 있었어도 해프닝으로 넘기려고 했다는 제보자. 하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결국 해당 주민들은 물피도주 혐의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는데요. 많은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주차장. 이웃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시작은 올바르게 주차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 차의 운전석과 상대방 차의 운전석이 서로 맞닿게 주차를 하시게 되면 충분한 하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고요.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주차를 하면 다른 차량이 주차할 공간도 확보되고 운전자가 내릴 공간 역시 충분해집니다. 또한 차에서 하차할 때도 배려가 필요한데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상대 차량에 흠집을 내는 문콕 사고가 발생하죠. 주차 후 두 손으로 문을 조심스럽게 여는 매너와 함께 또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콕 상황가 발생이 되시게 되면 연락을 취해서 조치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연락번호가 없다고 친다면 꼭 메모를 남기셔서 조치를 취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주차장도 하나의 도로지만 법도 안전도 보장돼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한데요.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는 운전자 모두가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